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시 징스데이트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쉬어갑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1월 내내를 생각해본다면 정말 많이 오른 우리 주식시장이잖아요. 2월에도 이런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짙은 오늘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 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괜찮은 종목들 혹은 우려스러운 종목들 꼽아서 좀 전략을 세울 만한 종목들 점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건설주 가운데 GS건설 살펴볼 겁니다. 이제는 불확실하고 어떤 부진을 떨치고 올 한 해는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요. 한번 주가 움직임 내다보도록 할 거고요. 썬데이토즈 신작게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전략 챙겨드릴게요. 신신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제약 바이오주들 가운데 이 한 종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도 지금부터 접수해주시면 되는데요. 02786-102-1023번 열어놓고요. 문자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기억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미들의 착각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판단 먼저 내려볼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2-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개미들의 착각 시간입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나뉴스닥 최영화 연구원 나와 계시고요. 프라임스닥 정태근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건설주 하나 열어볼까요? GS건설 오늘 판단 좀 내려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GS건설 오늘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립니다. 이유인즉슨 올해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요. 저수익 공사들이 몇몇 사실 있었는데 이런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어떤 준공이 임박한다라는 것도 좀 불확실성을 털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해외 수주 3조 원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오늘 장입니다. GS건설 3.6%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올 한 해 더 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두 분 의견 주세요. GS건설이요. 주가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맞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이 천장이다. 네. 예, 어떤 이유에서요? 좀 살펴주십시오. 서대 앵커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해외동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중동이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리고 건설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전체 매출의 45%가 해외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건설주 얘기할 때 해외적 수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해외 수주의 어떤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건설주 올해도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 언급을 해 주셨듯이 일단은 올해 해외 쪽에서 얼마만큼 개선되냐,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매출,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2012년 이후에 GS건설 같은 경우 연간 기준을 봤을 때 매출이 12조 원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같은 경우도 수주라든지 그리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예상치가 여전히 12조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12조 원대였던 매출 정체는 올해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올해까지도 이런 매출 정체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횡보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GS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조금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을 보니까 3천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매출은 정체가 되는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만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비용 절감 효과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점도 조금 비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과 주택 부분에서 호조가 있었지만은 결국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해외 부분의 어떤 수주 그리고 저가 수준에 일단 손실 이 부분을 빠르게 만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5,500원대 하단과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37,000원의 박스권 흐름이 올해도 일단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천장이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37,000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7,000원에 닿던 돌파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수정하더라도 의견을 바꾸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 천장이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37,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GS건설이 상승 추세를 돌려서 좀 눌림이 나온다. 그러하다면 네. 한 25,000원 구간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어요. 2013년 이후에 소대 말씀드렸듯이 25,500원과 37,000원에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네네. 그럼 다시 25,500원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는 네네. 괜찮다. 근데 이제 그 추세적인 지금 37,000원 그 이상까지 오버슈팅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시각 일단 챙겨보고요. GS건설 근데 우리 최영하 연구원께서는 천장 뚫는다라고 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이세요? GS건설을 지금 천장을 뚫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네. 저희가 이 종목이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에서 접어두질 않고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그렇게 의견을 좀 드렸고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오긴 했는데 이 4분기 실적을 깎아먹은 요인 중에 하나가 원화 강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좀 부담을 주었고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화가 1,100원에서 1,200원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1,07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원화가 워낙에 강세가 보이다 보니까 GS건설도 이 부분에서 사실 평가 손실이 700억 이상이 발생이 되면서 재무구조에 조금 위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달러 너무 약하다. 이제부터 좀 강세로 흐름이 바뀔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면서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확률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GS건설 같이 이번에 환율로 인해서 손해를 본 기업은 반대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올 한 해는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갖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죠. 국내 사업과 그 다음에 해외 플랜트, 해외 쪽 사업인데 일단 국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훌륭히 잘 해내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 부동산의 상승을 눈여겨서 보실 텐데요. 워낙에 분양에 대한 인기가 높다 보니까 나오면 무조건 완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GS건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국내 건설 사업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호조세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 한 해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순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해외 쪽이 잘 풀려야만 이 GS건설이 앞으로 잘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해외 수주 부분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수주가 또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게 되면 주가가 한 차례 또 크게 한번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 부담감이 동시에 위험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순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심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GS건설을 최소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는 조금 저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바로 잡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꼭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선까지 눌림 나왔을 때는 그래도 접근 가능할까요? 비슷하신가요? 예, 의견이? 거의 비슷한 의견이고요. 저도 그래요?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조금 위쪽인 한 27,000원 정도에서부터는 네.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최소한 목표가는 38,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뭐 들어보니까 비슷한 시각을 전해주시는데요. 건설주 가운데 GS건설 첫 번째로 한번 내다봤고요. 이번에는 게임주 하나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 눈이 가는 이 종목 썬데이토즈입니다. 애니팡 이후로 사실 이렇다 할 인기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 요거 흥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위베어베어스 더 퍼즐인가요? 이 게임도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요. 썬데이토즈 18%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면서 37,800원. 최근 들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갑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요. 두 분 어떤 생각이세요? 썬데이토즈 천장입니까?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왜요? 이거 게임 재밌다고 하는데요, 최영호 연구원님. 네. 어떤 시각이세요? 제가 지금 나오면 계속 천장을 뚫는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오랜만에 천장이다라고. 그러게요. 제가 이제 그 썬데이토즈 차트는 솔직히 최근에 봤던 차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에요. 예, 굉장히 거래량도 많고 너무나 네, 좋은데 네. 일단 이거를 저희가 전체적인 게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런 퍼즐 게임류들은 1세대 모바일 게임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하는 그 연령층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게임을 어떤 식으로 좀 주도해가지고 막 앞으로 이제 퍼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네. 힘들다라는 거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썬데이토즈에서 나온 게임으로 어떤 그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네. 예, 꾸준한 캐시 플로우를 얻는 그런 정도의 저희가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저는 차트가 너무 좋고 재무구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막 30%, 40% 이상의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재무구조가 그렇다고 하기엔 조금 비싼 것 같고 3, 40%가 아니라 뭐 10%, 20% 정도 수익을 노리기에는 네. 현재 단기 급등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맞아요. 예, 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상상을 한 건데 최근에 몇몇 게임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조금 특히 중소형 게임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예를 들어 뭐 M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이제 가상화폐와 게임을 연관시키려는 사업을 보이려는 기업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건 또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게 조금씩 있습니다. 사실 글쎄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 퍼즐을 완성시키면 네. 가상화폐를 준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하는 투자자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거리긴 그렇죠. 해요. 이제 뭐 근데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상품권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만약에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게임주들이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많이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온다면 현재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게임사들 중에 그런 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순히 제 사견에 불과한 걸로 말씀드리도록 네, 일단 하겠습니다. 뭐 상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썬데이토즈로 다시 돌아오면 네. 지금 일단은 어쨌거나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긴 하나 좀 부담이다. 그렇습니다. 상승폭이 먹을 게 크진 않다. 이 정도로만 네. 생각할까요? 그렇습니다. 한 4만 원 정도로 단기 목표가 정도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옛날 옛적 얘기가 되어버렸죠. 그 애니팡이 전 국민을 휩쓸었던 누구나 핸드폰을 쥐었다면 다 애니팡만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게임 종류가 많아졌고 더 획기적인 게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버린 요즘인 것 같아요. 정태근 팀장님 의견 주십시오. 약간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혹시나 천장이다 했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단순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출시가 될 땐 선목적 인기가 있다가 빨리 식어요. 좀 질리잖아요. 그런 부분 좀 있는데 그래서 위베어 베어스 더 퍼즐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이 재밌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단순 게임이라는 건 좀 빨리 질릴 수가 있다라는 건 어쨌든 뭐 저 게임을 하든 안 하든 뭐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썬데이토즈의 어떤 회사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네.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예전에 넥슨 GT의 X 기억나시죠? 그때 한참 우리도 그 넥슨 GT 얘기했었다가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신작에 대한 어떤 단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단기적으로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적으로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 정도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다운받은 사람 120만 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어쨌든 게임이 출시가 될 때 게임사 기존의 게임에서 탈피하면 신작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이전의 어떤 인기를 이어갈 만한 또 다른 인기가 되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흥행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차기작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조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런 흥행으로 인해서 실적이 과하게 개선될 것이다. 이럴 것 같으면은 올해 1분기라든지 그리고 올해 2분기의 어떤 실적 그 가이던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중요한 건 신작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과 연결이 되냐가 관건인데 이런 부분에 어떤 연관성이 없다라면은 단순 신작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넥슨 GT 예전에 X 나왔을 때와는 큰 차이는 없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일단은 천장이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넥슨 GT를 좀 잠시 볼 수 있다라면은 넥슨 GT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작년 9월달, 11월달 상당히 많이 다뤘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종목에 대해서 길속 패턴이라는 게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게 일차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눌림을 보이고 그래서 마지막 시세가 분출이 되게 되면서 그 위에 주가가 많이 내려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N자 상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N자 상승을 좀 빌려보게 된다라면 넥스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상승이 지속이 되고 난 이후에 1차적인 조정 거치고 그다음에 변동성 확대가 되고 있는 이 패턴 이 패턴을 한번 연결성을 한번 유사성을 한번 넥슨 GT와 가져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이 변동성 확대 구간이 조금 전에 그 넥슨 GT의 차트에서 봤었던 시세 분출 구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마지막 시세 분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 신작 기대감으로 인한 시세 분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따라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를 37,000원 잡았는데 벌써 37,000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규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37,000원 이상에서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지금부터 네. 네, 들어간 거네요. 네, 그렇죠. 수익 실현 그래서 하실 타이밍. 네,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아, 좋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팀장님. 네. 요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희가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물론 급등한 종목들이 위주로 이제 선택되긴 하는데 네. 매번 여쭐 때마다 더 이상 올라갈 룸이 크지 않아요. 천장이에요. 매번 그 목소리만 내주시거든요. 사실 연구원님은 그래도 천장 뚫는다 많이 외치긴 하세요. 네. 보시는 종목군이 있으신 거예요? 저도 간단한 얘기는 해요. 그런가요? 근데 좀 이제 네. 요즘에 이런 종목들 저희 말고 좀 특히 눈여겨가는 업종이나 그런 게 보이긴 합니까?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말씀드린 게 CTC 바이오 기억나시죠? 그것도 지나고 나면 주가가 좀 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티슈진이라는 종목 보고 있어요. 아, 이제 네. 다시 올라갈 바닥에서 수 있을까요? 돌아서주는 종목들. 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천정이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드리는 네, 네. 이유가 저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은 상승이 좀 비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 예상대로 시장이 비이상적으로 상승하는 게 맞다라면 그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 경우에 나왔을 때 종목들이 버텨준다라면은 상관없겠지만은 네, 네. 만약에 반대 경우가 발생될 때 종목같이 같이 꺾이게 된다라면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연동을 시켜서 종목의 어떤 상승폭을 재다 보니까 이게 천장이다, 천장을 뚫는다고 좀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네, 시장이 네. 제가 생각에 계속 갈 수 있다라 보면은 네. 뚫는다는 의견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보통 천장이다 의견을 드리게 되면서 목표가 조금 낮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네, 정말 1월쯤에 정말 바닥에서 턴할 만한 종목들을 꼽는 작업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우리 팀장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을 저희 꼭 꼽아서 꼭 천장 아니지 이제 바닥에서 탈피한다 이런 답변을 좀 듣도록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래도 은근 계속 천장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궁금은 하더라고요. 계속 거의 보겠습니다. 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천장이라고. 알았어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그러면 한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 쪽에 하나 살펴볼까 하는데요. 신신제약이에요. 이슈 하나 잡히긴 했는데 치매 완화 패치를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이 세종시 어제였나요? 공시를 통해서 세종시에 신규 공장을 건립하는데 한 300억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공격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신신제약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신제약 천장인가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괜히 그러신 건 아니죠? 좋습니다. 최영관 연구원님 네. 의견 주십시오. 어떤 걸 보면 돼요, 이 업체는? 일단은 이거는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제약사들 중에서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가치 투자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네. 다른 제조업이랑 좀 비교하면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는 조금 비쌀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중소형 제약사들이 평균 PR 19배 정도를 받을 때 동사는 한 18배 정도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싸진 않지만 또 그렇게 비싼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슬슬 저희가 이제 강달러 시장에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약달러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약달러면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PER이 높아도 또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수급이 되는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니까. 근데 반대로 또 강달러가 되면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해집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질 수 있고 오늘도 지금 지수가 좀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또 빠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굉장히 좀 비싼 종목들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각종 섹터들 중에서 좀 저렴한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가 있고 네. 신신제약도 좀 그런 종목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신신파스 사실 파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저도 많이 붙이는데요. 이 파스 부분이 단순히 이제 신신파스뿐만 아니라 치매 완화 부분을 또 이제 경구투여,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 네. 파스 형태로 또 붙이기도 하거든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신제약은 거의 붙이는 모든 거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장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치매와 관련된 약품들은 앞으로의 고령화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더더욱 많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 최근에 고밸류를 많이 받고 있는 바이오 종목에서 신약회사에서 이런 중소형 제약사들로 눈을 조금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기 좀 적당하다. 하지만 오늘도 보시면 지금 지수가 조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수가 좀 안정화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신제약을 놓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평가라는 어떤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 챙겨드렸고요. 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어때 보입니까? 일단은 종목 자체만 봤어요. 종목 아까 전에 제가 시장과 연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 신시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종목 자체만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치매 패치에 대한 얘기가 작년 11월 2일 날 나오기는 18%까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치매 패치 상용화에 대한 얘기만 나왔다라면 아마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날짜를 보면 1월 12일 날 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썬데이 토즈에서 신작이 나오고 이 부분이 매출과 연결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제약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에 치매 패치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만약에 신제품 출시로만 만약에 끝났다라면은 이후에 주가가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매출과 연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패치 상용화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세종시의 승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상반기 이 매출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으로도 실적 가이던스도 뭐 상승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작에서 매출과 연결되듯이 신제품에서 이런 치매 패치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매출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매출 연결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천장을 뚫는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상한가 1월 10일 날 상한가 진입이 되고 난 이후에 11,500원대 가격대를 지켜주게 되면서 여기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그때 조금 매도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21선이 지금 현재 9,900원 정도 되거든요. 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1선이 1,50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라면 그 시점을 해서 한번 신규 매수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으로 좀 높게 잡은 부분은
암리스라는 종목 우리 한번 다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생각외로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암리스와 비교를 해보겠는데 암리스 요구간,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요구간과 좀 유사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세 분출이 나타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신진제약 같은 경우도 현재 기간적으로 거치고 있는 이 구간 속에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일단 천정을 뚫는다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리스와 기술적 흐름이 100%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패턴과 한번 패턴이었던 유사성을 한번 이 신진제약이 입혀보게 된다라면은 시세가 한번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15,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000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신제약 두 분의 의견 또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매일매일 세 종목씩 전문가들의 가격 전략, 또 매매 전략 이런 것들 챙겨보고 있고요. 오늘 프라임스택 정태근 디장, 한국투자증권 아니뉴스닥 최영화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